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어떤 사람이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이익을 위한 친구, 즐거움을 위한 친구, 그리고 덕을 위한 친구. 젊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기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덕을 위한 친구,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만 남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조심해야 할 친구들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요즘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느니 우리 손주는 벌써 취직했다느니 하면서 말을 돌린다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노력 끝에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기쁨을 가로챈다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작은 기쁨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줘야 합니다. 손자 자랑에 함께 웃어주고 건강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면불의 배우입이라고. 즉 앞에서는 옳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비방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당신 앞에서는 세상 친한 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흉을 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문 하나가 큰 상처가 됩니다. 어디 아프다는 말이 왜곡되어 퍼지기도 하고 집안 사정이 과장되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믿었던 친구일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 깊은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친구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계속되거나 자기 집안일에 당신을 계속 끌어들이거나 무엇인가 부탁만 있고 보답은 없는 친구 말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 친구도 나를 도와줍니다. 꼭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갚으려는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친구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수록 당신의 과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부끄러운 일들도 기억하고 있지요. 좋은 친구라면 그것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간직하거나 아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그것을 계속 들춰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때 내가 저랬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5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친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다. 자식들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모든 것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주게 됩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세상이 우울해 보입니다. 이 나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웃으며 만나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되 그 속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6번째,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맹자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자녀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가족 관계에 끼어들어 이간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끔 친구가 가족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7번째,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플라톤은 각자의 삶은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하면서 압박합니다.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정말 위험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8번째,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의 계획을 망치거나 장황하게 이야기만 늘어놓아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만날 약속을 정하고 지키며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9번째,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친구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장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그냥 우리끼리 예전처럼 지내자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는 사실 당신이 자기보다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자신이 안심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10번째,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유형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친구는 고통을 함께 나누지만 거짓 친구는 고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기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자식 문제로 속상할 때도 있고 건강 문제로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럴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약할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조심해야 할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인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과만 만나면 됩니다. 억지로 참고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니까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나쁜 관계를 비워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조심해야 할 친구들은 바로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소중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한두 명의 진짜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